영상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재원인데요. 93쪽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자, 돈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의 재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재원이요. 자, 공공재원은 그 정부 돈이에요. 정부의 예산 또는 정부의 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93쪽의 일반세를 보면요. 자, 어쩌면 이 부분은 저보다 여러분들께서 더 자세히 알 수도 있는데, 일반세는 조세의 지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징수하는 세금이다. 자, 대표적으로 동그라미 1번 종합소득세죠. 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이 내는 게 있고 법인이 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일반세라고 할 수 있고요. 자, 94쪽에 동그라미 2번 소비세죠. 자, 소비세의 대표적인 거는 부가세, 보통 부가세 10%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이 소비세를 가지고 자, 또 복지 재정에 충당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재산세입니다. 3번 재산세인데, 자, 재산세는 자,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특별시, 자, 경기도, 평택시 이런 것처럼 자,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는 주택분하고 토지분이 나오죠. 자,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복지 분야에서 그 징수, 자,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고, 뭐 직접세와 간접세 얘기를 94쪽에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뭐 직접세, 간접세 구분할 거 여지없이 복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공재원은 일반세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쪽에 목적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목적세라는 거 좀 읽어 드릴게요. 자, 목적세는 일반세와 다르게 지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세금을 말한다. 자, 일반세는 다른 정책 목적들과 뒤섞여서 재원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증액하기가 쉽고 신축성,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목적세는 자, 정해진 목적에만 써야 되기 때문에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재원으로서의 안정성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육세가 대표적인데요. 이제 우리가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조세 체제를 나누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건 국세고, 지방세는 그 세목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레저세부터 농어촌 뭐 이렇게 세 같은 거 해가지고 세목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세 같은 경우가 뭐 이 책에서 얘기하는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95쪽에 그 맨 아래 문단 보면 조세 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자, 조세 비용이라고 지금 책에 95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에 그 영어 단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저는 이걸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저는 재무행정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조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자, 무엇을 하면 자,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게 바로 조세 지출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세액 공제 뭐 이런 거요. 그다음에 면제, 아예 면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세금을 받아서 주느니 차라리 세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특정한 부분만큼은 세금을 안 받을 테니까 자, 그 행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 특정한 뭐 예금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무언가를 가입할 때 보면은 비과세라는 거 있잖아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돈을 다 걷어서 자, 과세를 하느니 그냥 과세 안 할 테니까 그 정도는 자, 알아서 해도 되겠다. 정부에서 조세 지출 예산을 제도를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세액공제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공제 제도를 많이 이제 활성화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세금을 이연이라고 있어요. 미루는 거라고 있어요. 자, 뭐 코로나 시기에 자,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님들이 어렵게 생활을 하시니 영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자, 세금 납부를 늦춰주겠다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예 세금을 완전히 다음 연도까지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주에 예전에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그 대표적으로 세금을
이연한다고 해요. 그거는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납부를 늦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데 학자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고등학교에 등록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뭐 각종 그 여러 가지 혜택들, 돈으로 환산 가능한 혜택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조세 비용 또는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에서 돈을 걷어서 지원해 주느니 굳이 덜 받고 그냥 알아서 그 수준에서 그냥 서로가 좋게끔 서로가 편리하게끔 한다는 차원에서 조세 비용 또는 조세 지출 예산은 그 웬만큼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그 웬만큼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세 비용은 이 복지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1,000만 원 미만까지는 굳이 뭐 세액을 부과하지 않겠다. 뭐 예를 들어서요. 자, 5천만 원 미만까지는 뭐 얼마까지는 납부를 그 공제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세 비용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굳이 저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다시 뭐 지원을 해주고 징수를 하느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냥 자 없는 것으로 보고 알아서 경제활동 여기에 세금을 낼 돈으로 다른 곳에 경제활동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세 비용 또는 조세 지출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정부의 재정 그 규모를 측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 조세 비용은 그 재무, 재정, 회계 그 분야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복지 분야보다는요. 자, 그래서 공공재원은 뭐 일반세와 목적세가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다 구분할 필요 없이 정부의 세금이 상당히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한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아주 충분하게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